신증동국여지승남의 문제점 세 번째. 현재 팔도의 지리적인 위치와 비정이 신증동국여지승남 구격본의 지리적, 역사적인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은 팔도의 지리지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백서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듯 현 팔도의 지리적 위치 관계와 신증동국여지승남의 지리적인 내용이 전부 들어맞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산. 금수봉은 멀리 우뚝한 용산에 접하고 부병로는 밑으로 도도한 폐수를 굽어본다. 금수봉은 평양의 진산 금수산이며 부병로는 평양의 명승지로 이곳이 서울의 용산과 접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현재의 지리적인 감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장면이나 실제로는 평양에 가까운 곳이 경도였던 것으로 이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부병로는 평양의 명승지로 평양의 대동강 너머가 능라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능라도인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라와 창녕으로 창녕의 군명 하성이란 한나라가 건국된 신시개천의 무대 서울의 촉으로 평양의 대동강 너머 넓게 펼쳐진 능라가 바로 경도인 서울의 안동이며 태양주 박주인 해주 발해였던 것입니다. 주석의 용산을 구룡산 또는 노양산이라고 합니다. 노양이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노양이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지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충청도 이산의 산청과 군명을 인용합니다. 충청도 이산과 강원도 평창의 군명이 노산으로 노산이란 이곳이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산입니다. 노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란 단순히 성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입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비류, 절번부여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평안도 송천이란 초계 지명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평양의 대동강 너머가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능라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용산이라는 지명은 있는데 용산이라는 산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화성,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의 북에 있는 진산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북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떤 의미였는지 밝혀보고 넘어갑시다. 화양을 역사 속에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경도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경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경도의 왼쪽에 대관령, 오른쪽에 발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지리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화산을 또한 서울의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화성은 함강의 남쪽 수원에 위치되어 있어 구격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화양의 비밀을 하나 더 밝혀봅시다. 경상도 경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경상도 경주를 황주인 황도, 화산의 양제라고 합니다. 화산의 양제는 화양이고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이었습니다. 독도. 현재의 독도는 동해바다 한가운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무안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독도. 현에서 남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산다고 했습니다. 독도는 봉우리가 하나인 고유 명사로 무안의 남쪽에 독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안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라도 무안의 삼위에 성황사, 현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이천의 삼위에 성황사, 성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무안과 강원도 이천의 성황사는 동일한 사당입니다. 성황이라는 지명에 있는 사당이 성황사입니다. 자, 성황사가 성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촉의 이름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 독도가 동해 바다가 아닌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동해, 서해란 동쪽 서쪽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동부와 서부가 동해와 서해입니다. 해주가 바다이면 황해도 해주처럼 땅으로 표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독도란 홀로 외롭게 있었던 봉우리가 하나인 섬이 독도입니다. 봉우리가 여럿인 섬을 독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동해 바다에 있는 독도는 봉우리가 두 개인 쌍도입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는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도. 현재 역사를 조작한 자편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죽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도의 실체를 신증 동국여지승남 구격본에서 모두 찾아봅시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죽도의 군명이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죽도는 대나무가 자라는 일반 명사의 섬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로 상기에 등장했던 죽도는 오직 하나의 섬이었는데, 이렇듯 사방팔방 팔도에 이식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신증 동국여지승남 구격본의 정체입니다. 상기에 등장했던 모든 지명들은 죽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곳의 지명들로 죽도가 황원현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황원이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성성, 용흥, 대룡,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곳 황주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와 천왕님이 계셨던 성스러운 성성으로 고고죽국입니다. 죽도가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곳으로 독도가 있었던 곳도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울릉도, 자 그러면 독도와 죽도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으니 같이 있는 울릉도도 살펴봅시다. 강원도 울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우산도 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 경상도 칠원현의 군명을 칠도, 칠제,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이란 무주에 있었던 능침으로 귀성이란 한양의 형성에 등장하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앞에서 독도는 신시계천의 무대 서울의 촉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도와 울릉도 역시 당연히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동부인 동해, 즉 해주의 동부 지역에 있었던 지명들, 즉 독도, 죽도, 울릉도를 현재 동해바다에 이입하다 보니 이렇듯 형태와 역사적인 내용이 뒤죽박죽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주도, 현재의 제주는 남해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여지승남 구격본에서는 제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벌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 지역이 제주였던 것입니다. 제주는 역사 속 전라도 고부의 동쪽에 있었던 섬이 아니라 고부에 포함된 동부 지역이 제주였다는 것입니다. 제주목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제주의 주산이 한라산으로 원산의 다른 이름이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라산의 다른 이름인 원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충청도 한산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자 똑바로 보세요. 한라산의 다른 이름이 원산인데 이곳 원산이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한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지명 한산은 한국의 국명에서 보듯이 촌에 위치한 지명이 아니라 삼안의 중심인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제주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홍화각, 성안에 있는데 최해산이 세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홍화에 있는 건물이 홍화각이고 문이 홍화문입니다. 경도의 군시를 인용합니다. 홍화문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안의 개울 옥천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전라도 순창과 용담의 군명이 옥천으로 용담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서울인 용산에 있었던 용성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제주 목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제주에 있었던 정원루란 정원에 있는 누각으로 평안도 귀성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귀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상기에서 울릉도가 있었던 무릉을 귀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원 대도부를 또한 정주목으로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주이기도 합니다. 상기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자 그러면 평안도 정주의 역원을 인용합니다. 신안역 주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정주의 역원을 신안역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신안,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이 신안으로 성주를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제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망경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고고죽국에 있었던 제주의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남해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지명이라면 현재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 비전과 신증 동국여지승남 구격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을 노출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이란 임진년에 일어난 외반란입니다. 즉 왜란이란 조선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던 집단의 반란이었는데 현재의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전개됩니다. 즉 조일전쟁이 되어야 하나 모든 역사서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부산포의 동래 전투이며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이들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부산 신증 동국 여지 있음남 경상도에서는 부산의 지명이 등장하지 않고 경기도 진위에 등장합니다. 경기도 진위의 군명을 부산, 금산, 연달, 송천, 활달이라고 합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성, 금구는 동일한 지역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경기도 진위의 군명이 부산으로 현재의 한반도의 지리적인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산이 군명인 경기도 진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천덕산, 현 동쪽 오리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천덕으로 황주에 죽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래, 임진왜란의 첫 전투의 무대 동래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복내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으로 부산의 동래가 금강산이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경상도 동래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정원루, 객관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해남의 누정에 정원루, 곧 성남문의 누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해남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남쪽으로 경상도 동래와 전라도 해남에 동일한 정원루가 있었다는 것은 이 두 지역이 동일한 위치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해남의 산천에 금강산, 현해동쪽 심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동래의 군명 복내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으로 정원루의 누정이 있었던 동래와 남해에 이렇듯 똑같이 금강산이 있었을까요? 노량,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지 노량은 현재의 남해 바다가 아닌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한강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제48회를 참조 바랍니다. 발해,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위치를 밝혀봅시다. 동모산. 자, 이제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함경도 덕운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동모로 군명 의추는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곳으로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 진실로 산안이 백이의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오른쪽 동부지역이 발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단사학에서 얘기하는 발해가 있었다는 동북삼성이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이었을까요? 신증 동국 여지 있음남을 무너뜨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명과 위치들이 무너집니다. 함부로 긍정도 부정도 못할 것입니다. 고란을 요나라라고 합니다. 평안도 덕천과 용원의 군명 요원이란 요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덕주에 있는 하천이 덕천으로 요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스키타이 코리안의 상징 금성 천부가 있었던 지역이 태양주 박주이며 그곳이 요였던 것입니다. 한성부의 형성에 나오는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이 요양이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있음남에서는 요 지역에 있었던 거란이 우리의 지명과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지역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주, 신라의 수도였다고 하는 경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경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금강산, 부해북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산이 경주 옆에 있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았는지요? 동래와 남해에도 금강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난리 났습니다. 모든 내용은 신증 동국 여지 있음남에 있는 내용 원문에 그대로 명기한 것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경주를 화산의 양제라고 합니다. 화산의 양제는 화양이고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으로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경주편에서 충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조선, 평양의 군명 중 기성에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으로 현재 조작된 역사는 기자조선을 평양에 있었다고 조작해 놓았습니다. 소주의 수도 호경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무왕이 자신의 수도에 은나라의 후손 기자의 봉지를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학의 경전 중 용담유사를 인용합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의 기자 때의 왕도가 경주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 기성이란 바로 기자조선의 무대로, 자, 그러면 기자조선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조작상을 다시 밝혀줄 내용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평양의 능묘를 인용합니다. 기자묘, 부성묵조, 토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묘는 자신의 봉지에 있었던 것으로 기자묘가 있었던 토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황해도 토산의 군명을 월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귀자묘가 경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자조선이 평양에 있었다고 구라를 친 것인가요? 평안도 평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목멱산 부해동쪽 사리에 있는데 황송의 예터가 있다고 했다. 목멱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서울의 남산으로 평양의 사리거리에 경도인 서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송이란 황주에 있는 성이 황송으로 황주는 고고죽국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첨성대, 유지가 부남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첨성대는 경주에 있었던 고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데 평양에 가까운 곳에 첨성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지리적인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진실을 신증동국여지승랑 국역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장안성, 대성상 동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장안이 우리 역사의 무대로 장안에 가까운 곳에 평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평양의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밝혀봅시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루는 평양의 명성지입니다. 강화의 부병루와 평양의 부병루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 왕실이 피난간 강화가 서해 바다의 한가운데 섬이 아니라 역사 속 평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만리 장성,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인 장성을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의 참뜻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기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천하의 중심인 금선 천부가 있었던 곳을 만년, 만산, 만주의 장성이라는 뜻으로 만리란 만예라는 동네가 현 차이나의 역사와 지명이 조작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장성의 만리의 고리로 변주되었던 것입니다. 압록강,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의주의 군명이 용만으로 압록강을 통한 청하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물수변의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청주에 있는 하천이 청하로 이곳이 살수대첩의 부대 청천강이기도 합니다. 청주는 천부가 있었던 사만의 중심 한주라고 했습니다. 압록강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압록강이 강씨가 탄생한 여비 강하의 강수이며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강이었습니다. 묘향산,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해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묘향산을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향산유랑과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유랑과 금강산 왕경록은 동일한 장소로 묘향산을 백두산 내맥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 중에 한 봉우리인 향로봉의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동대문이 있었던 장소가 낙산입니다. 바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으로 동대문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와 함흥, 전주를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이며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라고 하는데 함경도 함흥도 동일한 풍패라고 합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관과 고향은 분명히 전주였는데 함흥차세의 무대 함흥에 가 있었다고 하니 분명 이상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전주와 함흥은 동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일례일 뿐이며 내용 전체가 이렇듯 현재의 지리적인 위치와 정확히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지명에 중국사 25사의 모든 국명에 등장하는 장면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